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잠미 받으소서 우리 공부하는 것 네 번째 시간 제6장 기도에 대한 부분 202항에서 246항에 나온 내용 생태 영성을 키우는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생태적 회개의 삶은 익숙하고 편안했던 삶보다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생태계를 위해 의식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습관으로 몸에 밴 생활 양식을 의식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생태 교육과 생태 영성이 필요합니다. 라고 시작하죠. 여러분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들 한 4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전. 그 시골에 특히 전기가 안 들어와서 호롱불 켜고 보일러가 없어서 아궁이 떼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많이 불편했죠. 네. 그런데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불편하다는 걸 못 느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과학이 발달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우리는 편리함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 거리만 보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주에서 서울까지 이제는 2시간 안에 갑니다. 그죠? 제일 빠른 게 뭐예요? 네, 잘하시네. 누가 비행기랍디다. 제일 빨리 가는 거. 비행기가 하늘에서는 빨리 가는데요. 타고 내리고 수속 밟는 게 시간이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 제일 연착이 잘 안 되고 제 시간에 가는 거는 기차밖에 없어요. 근데 기차가 이제 KTX에서 고속열차가 생겨서 몇 분 만에 가요? 제일 빨리 가는 기차는 제가 타보니까 1시간 56분 걸려요. 1시간 56분이면 서울 용산역에 도착합니다. 광주 송정역에. 그만큼 빨라졌어요. 자, 빨라진 대신에 무슨 문제가 생겼죠? 이게 기차가 뭘로 가요? 전기로 가요. 그 전기가 어디서 와요? 원자력에서 옵니다, 대부분. 그 원자력의 환경이 주범이 돼요, 안 돼요? 자기들 말로는 겁나게 친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산 과정은 친환경일지 모르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예요? 원자로 처리 문제. 그 다음에 그 원자로에서 전기를 생성하면서 방사능이 묻어나는 모든 물건들이 있어요. 그 물건들은 안 없어져요. 몇십 년을 보관을 해야 돼요. 그 보관할 장소가 문제가 생겨요. 너무 기하급수로 불어나요. 그 다음에 이게 원자로가 30년이 지나면 폐쇄를 해야 돼요. 더 이상 못 써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진이 자연재해로 지진이 일어나면 원자로에 균열이 간다거나 원자로 공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반경은 얼마예요? 최소 100km 동네는 다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러니까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짝에서는 절대 안전하다 그러죠. 안전하면 쥐가 들어가지 왜 용역을 줍니까? 여러분 원자로 관리하는 모든 업체는 다 용역이에요. 원자로 수자원 직원들은 거기 한 번도 안 들어가요. 그냥 방호벽 뒤에서만 버튼홀만 갖고 해요. 제가 직접 가봐서 알아요. 관람할 때 보면. 근데 이제 원자로와 근무하는 사람들 말하면 입시름하고 싸우니까 더 이상 하기 싫어서 자기 것이 좋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한도 끝도 없고요. 어쨌든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면 그 편리함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뭘로요? 뭘로 지불해야 돼요?
환경의 파괴로. 우리가 그동안 그게 몰랐어요. 그냥 편리함이 되면 아닌 줄 알았죠. 그랬더니 아니더라는 거죠. 언제 이걸 알게 돼요? 전 세계가 처음에는 각자 알아서 살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지구가 네 것 내 것도 없이 어때요? 땅은 영역을 나눠놨지만 알고 봤더니 이 환경에 공기와 물과 여러 가지 기온들의 그 흐름은, 바람의 흐름은 어때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언제 그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나라가 제일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거죠. 부자인 나라는 그런 방비책들을 다 해놔서 자연재해가 일어나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가난한 나라는 돈이 없기 때문에 방비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피해가 크다라는 고스란히. 그랬더니 영향이 미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지구 온도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더라. 그렇지만 1.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되니 그가 마지노선이다 하고 딱 그서놓고 모든 나라의 책임자들이 파리에 모여서 기후협약을 맺었어요. 대책을 마련합시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딱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오바마 끝나고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탈퇴한 데가 거기에요. 우리는 안 한다예요. 왜요? 그러려면 환경세에 지불해야 될 돈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해요? 자기가 벌어들일 별로 없어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개발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다 규제를 풀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탈퇴합니다. 그러면 기후협약에 탈퇴하게 되면 기업들이 일하기 편해요? 쉬워요? 편하기도 하고 쉽기도 하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기업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은 더 파괴되는데 순식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무를 숲을 만드는데 몇십 년 걸립니다. 저거 어떻게 돼요? 화마로 한번 지나면 삽시간에. 그 다음에 하루 반나절 다 비워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상태로 보내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는 수십 년, 100년이 걸려도 그걸 오염시키고 없애버린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어마어마한 자원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에 가기 전에 조치를 취하자 이거죠. 우리가 건강을 해칠 때 보면 신호가 오죠. 몸이 안 좋을 때 여러분 신호가 오잖아요. 근데 그 신호를 우리가 간과하고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큰 돈 들여서 수술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병원 치료를 받고 큰 돈 주고 수술해서 나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어떤 지경이 와요?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지구가 그런다 이거예요. 지구가 1.5도가 상승이 되는 순간 여러분 나중에 영상들이나 교육자료 보시면 나옵니다.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회복 불능인 상태. 여러분 말하면 돌아올 수 없는 요르단강이 건너는 그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온도에도. 지구가 2도 이상 상승이 되면 자연적으로 스스로 그 정화작용이 끝나버려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온도가 제어가 안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모든 땅들이 사막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기가 와요? 냉해가 와요. 빙하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원리가 돼요. 지구가. 근데 그것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형태로. 기후 관련된 재난 영화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이게 그게 빈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자꾸 현재 개발에만 모든 걸 몰두하고 돈을 버는 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지구가 아파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대는 그냥 주고 묻혀버리면 끝나지만 문제는 지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후손이 또 그 후손이 살아가야 될 땅이고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을 물려줘야 되는데 회복 불능인 상태로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인가 뭔가 줄 때 쓸모없는 걸 주세요. 가장 좋고 귀한 거 주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항상 뭐라고 해요? 자녀들이 와서 물건을 해서 주고 음식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냉동에 있는 거 한 2달, 한 6개월 됐던 거 갖다가 요리해서 줍니까? 애들이 간만에 방학이다 하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녀들 먹이려고 어떻게 해요? 시장 가서 뭐 제일 싱싱한 거 사다가 얘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가장 막 음식에서 막 나올 때 하면서 한마디 하죠. 식기 전에 먹어라. 음식은 식으면 맛없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뭐든지 타이밍이 있어.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아무리 산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성과를 못 내고 맛을 못 느껴요. 지구도 마찬가지. 마지막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2도 이상 상승되면 안 돼요. 그래서 1.5도까지 내려놓은 거예요. 2도로 하면 1도 넘어버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안 지켜요, 지금도. 그걸 안 지키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지키자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생태적 회개의 삶을 삽시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편리함을 좀 내려놓고 예전처럼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좀 더 번거롭더라도 귀찮더라도 이제 자연을 망가뜨리는 방법을 하지 않고 자연을 살리는 방법을 추구하고 찾아서 행동으로 옮겨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생태 교육이고 알아야 되고 그런 삶의 모습을 계속 지향하며 사는 것이 생태 영성입니다. 그런 삶을 삽시다 라고 하는 게 그 내용. 그래서 이제 실천표에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 것이냐. 첫째 항에 이런 자연,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자. 두 번째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을 시간을 줄이자. 이거 뭐예요? 전기를 줄이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이나 키우는 식물을 잘 돌보자. 그 다음에 동네 길을 걷다가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자. 그 다음에 환경교육과 관련된 책이나 영상 자료를 공부하자. 그 다음에 저녁에 1시간 동안 전등 대신 촛불을 켜고 가족과 대화하자. 왜 불 끄고 촛불 켜고 가족과 대화하자 그래요? 전기도 아낄 뿐더러 대화할 때 불을 환히 켜놓으면 정신이 산만해집니다. 촛불을 켜놓으면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상대와 대화하는 대상에 집중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건전한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생명을 위한 지향으로 목주기도 5단을 마치자라고 하는 이 실천사항이니까 여러분이 매일 보면서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대답만 하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쪽을 보시면 이제 찬미받아서 6장에 대한 설명이 쭉 요약 설명이 나왔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생태적 회개의 삶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생태 윤리도 알아야 되고 또 생태 시민 의식이 뭔지도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생태적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생태적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성은 그런 생태적 회개와 부합됩니다. 바로 돌봄의 정신과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영성은 소비에 집착하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절제와 겸손의 덕을 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사적인 모습 또한 세상이 모두 다 하나의 관계망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성사적인 것, 하느님을 드러내는 그 표징들 또한 하느님과의 관계가 곧 이웃과의 관계요 세상과의 만남 속의 관계망에 안에서도 드러나야 되니 자연환경 생태적 환경을 다시 복구하는 이 모습 또한 하느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다음 이제 문제풀이로 가보실까요? 1번 문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소비를 실천하는 신자가 아닌가 봤더니 여기 보세요.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회사의 물건을 주로 구입한다. 좋죠? 그 다음에 불법으로 배출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의 제품 목록을 만들어서 불매운동하자. 그 다음에 과대 포장을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에 담은 제품을 사려고 노력하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1번은 뭐예요? 최신 유형 옷을 구입해 입고 천이 바뀌면 버린다. 근데 이것은 생태를 망가뜨리는 행동이죠.
여기 보면 이 ESG 경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개선하는. 그래서 보면 그 환경의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약자 세 개를 따서 ESG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업이 지속 가능한 가능성을 고려해서 경영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사회적 책임도 있으면서 환경도 친환경적으로 이 기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기업을 운영하는 시스템 안에 저희들이 부어 넣겠습니다 하면서 회사의 경영 발침을 공포하며 그것을 이사에서 통과해서 사업의 회사 전체의 어떤 규칙으로 경영 규정으로 하는 것을 ESG라고. 그래서 이 ESG에 대한 경영 방침을 하는 회사 제품을 사람들이 선호해서 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경영 발침을 하면 국가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받으소서 2번 피조물 보호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작은 일상적 행동. 뭐죠? 쓰레기 분리수거, 대중교통 이용, 불필요한 전등 끄기. 새로운 물건을 많이 사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3번은 뭐겠어요? 빈 공간 들어갈 거. 생태교육이 이루어진 여러 영역 중에 가로 안에. 뭡니까? 안 풀어보셨구나. 뭐예요? 가정입니다. 보세요. 가정에서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습관을 처음 기르게 됩니다. 이 문장만 들어봐도 알겠죠? 네,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생태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교구가 어떤 생태교육을 하고 있느냐? 서울교구는 카톨릭 에코포럼을 엽니다. 그래서 생태 관련 주제를 발표하고요. 대전교구는 찬미바드소서를 통독하고 그 다음에 생태 피정을 진행했고 제주교구는 생태 영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생태영성학교인 틀량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죠. 우리 교구는 어떤 생태 운동을 했나요? 구체적으로 안 떠올리죠. 교육원에서 생태 사도 교육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본당 신자분들은 교육에 가셨나요? 안 갔지요? 이래서 이제 우리 교구가 제가 느끼고는 이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 있어서 생태 환경에 관련된 어떤 그 운동에 대한 것은 각자 본당이 알아서 하도록 규정이 돼서 잘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찬미받으소서 생태적 회개에 관련 설명 내용이 아닌 것은 1번이겠죠. 신심이 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생태 유익에 대해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할 거리가 있겠지요. 6번 이건 뭐죠? 찬미받으소서 정신에 따른 장기 여정 이어지고 있다. 이거 어떤 장기 여정입니까? 7년 여정이에요. 왜 7년인가 봤더니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한 기간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희년과 안식년의 의미의 뜻을 찾을 수 있다. 그게 7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포 이후에 7년 여정 운동을 합시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도 그 일환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7번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라는 특별 사목교소와 실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 그럼 가정공동체 실천사항 중 생태적 기도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거, 잘못된 거. 뭡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연보호 환경만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죠. 육하의 기도입니다. 8번 찬미받으소서 주간은 매년 언제냐? 반포된 날입니다. 5월 24일 찬미받으소서 회칙 반포 주간입니다. 9번은요. 사랑의 열매 그리스도교 영성은 무엇을 통해 성숙해지는가? 뭐겠어요? 절제입니다. 절제. 사랑의 열매 9가지를 알면 그냥 알 수 있겠지요. 10번 설명의 기도. 이 기도는 무슨 기도와 연관된 거나요? 저희 모든 신자가 이 소중한 관습을 다시 받아들여 내면하기를 바랍니다.
짧지만 이러한 축복받은 시간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우리에게 피조물을 선물하신 것에 대하여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해주고 노동을 통하여 음식을 우리에게 마련해 준 이를 떠올리게 하며 가장 부비한 이들과 연대를 재확인시켜 줍니다. 무슨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식사 전후 기도. 제일 짧은 기도라고 하면 얼른 이 네 개 중에 제일 짧은 기도가 식사 전후 기도죠. 3종 기도는 뭐예요? 예? 6시, 12시, 6시 3번 바치는 기도 3종 기도입니다. 종이 3번 올린다 해서 그때 하느님의 신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무일도는요. 무슨 기도죠? 시간경 기도라고 합니다. 주로 성직자 수도자분들이 바치는 기도예요. 아침 독서, 주일날은 독서 기도, 평일과, 그 다음에 아침 기도, 그 다음 뭐예요? 낮 기도가 3시경, 6시경, 9시경이 있고, 그 다음에 저녁 기도, 끝 기도. 이렇게 각 시간대별로 바치는 기도를 시간경 기도, 성무일도라고 합니다. 묵주 기도는 다 아시죠? 네. 11번,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사랑에 관련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거. 2번입니다. 환경보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12번, 성사를 하느님께서 어떻게 자연을 받아들이시고 초자연적 생명을 전달해주는 수단으로 삼으셨는지를 보여주는 특권적인 방식이라고 소개하면서 가로 안에 들어간 말이 뭐냐 보겠어요? 성찬례, 성취의 성사입니다. 13번은요. 프란치스코 성인의 제자이고 생태 영성과 관련한 한 성인의 가르침을 소개한 것입니다. 뭘까요? 누구의 기도예요? 프란치스코 수도의 이 성인은 모든 피조물은 그 안에 고유한 삼위일체 구조를 담고 있으며 실제로 인간의 시야가 그토록 좁고 어둡고 취약하지 않았다면 이를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회원입니다. 십자가 성녀와는 갈멜이고요. 리지의 성녀 대리사도 갈멜입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베네딕토 수도회고요. 그 나머지 누가 있어요? 보나벤투라. 이 내용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삼위일체의 신비에 관한 논쟁 문제에 대해서 보나벤투라의 가르침 이야기를 수록해 놓은 겁니다. 14번 모든 피조물의 모후라고 표현했는데 이 피조물의 모후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성모 마리아겠죠. 빈칸에 들어갈 공통말 어떤 말이에요? 이 지구를 위한 우리의 투쟁과 염려가 결코 우리의 무엇에 땡땡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땡땡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뭐죠? 희망입니다. 희망. 자, 16번. 거리나 자연에서 조깅이나 산책, 자전거 타기 등을 하면서 발견되는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건강과 함께 자연 보호를 하는 운동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듀킹, 쓰담 달리기로 부르는 이 용어는 뭔가요? 플로깅입니다. 플로깅. 줍다. 스웨덴어의 느린 속도로 달리는 조깅이 조합된 말이라고 합니다. 스웨덴 말이에요. 여기 보면 플로어는 뭐죠? 마룻바닥이에요. 공연하는 마룻바닥. 그 다음 플레이는 운동을 알리는 겁니다. 시작하다, 놀이하다라는 거죠. 플레이. 그 다음에 플러스는 더해진다는 의미예요. 같은 의미들이 막 발음이 비슷한 걸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 삶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 애완용 고양이를 자연에서 살게 하도록 비례 유기한다. 이거는 죽이는 꼴입니다. 고양이를 죽이는 거예요. 반려묘는 밖에 나가서 못 삽니다. 한 달도 못 견디고 죽을 수 있어요. 다음 디지털 기기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 보기 어려운 거. 휴대전화 쇼핑 앱에 푸시 알림을 켜놓고 알람이 오면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구매한다. 19번. 올바른 생태 교육을 받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유튜브 먹방 체험자로 지원까지 해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도전을 한다. 이게 아니죠. 다음 마지막 지구의 경고라고 하는 특집 프로그램 다큐 방영은
방향을 하며 생태 위기의 문제를 다룬 가톨릭의 문헌은 무엇인가? 어떤 문헌이죠? 찬미 받으소서 문헌이죠. 사랑의 기쁨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복음의 기쁨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고, 모든 형제들은 뭐예요? 인류 보편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연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찬미 받으소서가 사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4주간의 생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이 실천도 열심히 실천하고 마지막 5주째 마지막까지 잘 공부하고 오세요. 마지막 5주째는 하느님을 찬미하여라에 나오는 문헌 이야기입니다. 찬미 받으소서가 아니고 아시겠죠? 네, QR코드 보시고 해서 그 사이트 찾아가서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